네, 안녕하세요. 한국열린사이버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이학영 교수입니다. 물론 이제 머니투의 방송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마 아시는 분들은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희 학교 학생들이 같이 좀 유튜브를 통해서 좀 설명드릴 게 있어서 녹화하는 김에 유튜브에 같이 녹화를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좀 궁금하신 분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US 달러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달러가 다시 좀 강해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오늘 날짜를 말씀 안 드렸는데요. 오늘 날짜는 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는 잠시 캐나다 밴쿠버 쪽에 와 있습니다. 안식년을 다 쓰지 못하고 한 6개월 정도 활용해서 쓰고 있고 책 같은 걸 좀 쓰는 것 때문에 학교와 방송국에 모두 양해를 구하고 와 있는데요. 그래서 간혹 제가 블로그라든가 카페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투자론 시간에서 가리키는 환율 관련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약간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시점문도 포함이 되겠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좀 더 자세한 얘기는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유튜브를 제가 여러분들 보시는 거 바로 유튜브에서 보셨을 텐데요. 미국 주식의 미치담 그리고 네이버에서 보시려면 네이버 카페에 또 미국 주식의 미치다라는 걸 제가 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책 쓴 거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그리고 그런 거 좀 보셔서 다양한 사람들 의견 같이 들으시면 좋겠고요. 페이스북 같이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미국 뉴스, 해외 뉴스, 글로벌 관련된 재테크 뉴스를 좀 나름 정리를 해서 저랑 서울에 있는 장숙 본부장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다양한 링크를 전해드리니까요. 그리고 또 좀 페이스북 안 하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 페이스북도 보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의 미치다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런 다양한 소식, 제가 오늘 마침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꼭 핵심적인 뭐 주식 투자 이런 걸 떠나서 좀 상식적인 것들, 다양한 의견, 그리고 뭐 저의 개인적인 트렌드에 관한 시각, 그런 것들을 전해드린 거가 네이버 블로그 이학년의 더머니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고요. 뭐 네이버가 카페가 됐건, 페이스북이 됐건, 또 유튜브가 됐건, 또 마침 또 이런 거를 제가 오디오만 따서 이학년의 더머니라는 팟캐스트를 제가 오디오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구독해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유튜브를 안 보시고 네이버 블로그 안 보시고 팟캐스트만 들으시는 분들은 웬만하시면 좀 영상 같은 좀 자료 화면 보시려고 그러면 유튜브를 시간 낼 때 한번 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희한테 큰 뭐랄까요? 좀 도움이 될까요? 좀 격려죠? 격려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화면이 바로 제가 오늘 블로그를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블로그 찾아오는 방법은 이항영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제 이름이 너무 어렵죠. 항상 할 때 항, 빵 할 때 영입니다. 이항영 치시면 나오겠고요. 오늘 그 얘기 오늘 정리한 걸 갖고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많이 올라 좀 가다가 11월부터 1월 말까지는 쭉 더 달러가 좀 약해졌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달러는 미국 달러를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 들어서요, 8일째 오늘까지 해서 8일째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지난주에도 1.1%가 올라갔고요. 이거는 지난 8월 이후에는요, 어거스트 이후에는 주간 단위는 최대폭 반등이었고요. 오늘 새벽도 0.43%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US 달러 인덱스입니다. US의 US죠. 그리고 달러의 그림을 우리는 위클리, 주간, 여기 위클은 위클리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보여드린 차트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란 사이트에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가 되겠는데 이게 주간인데요. 주간 단위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요 부분이 지난 8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요 원절이 되겠죠. 요 원절이 이후에는 주간 단위로는 제일 많이 올랐다는 것을 여기 좀 보여주는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식적인 거, 이제 제가 시험에도 이제 간혹되는 거고, 상식적인 문제인데요. 그럼 도대체 달러 인덱스라는 것부터 좀 다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뭐냐라는 것에 대한 것은 상식적인 겁니다. US죠. 1973년에 생긴 인덱스인데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여기서 다른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미국 바깥의 다른 국가의 화폐 가치에 비해서
미국의 인덱스가 미국의 화폐 가치 얼마나 강한지를 얘기하는 것을 하나 지수한 것이 흔히 얘기해서 미국 달러 인덱스 아니면 US 달러 인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미국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US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거로 보셔야 되겠고요. 반대로 내려가면 US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의 가치가 약하면 좀 내려가는 거다. US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데요. 그럼 이게 상대방 국가는 뭐냐? 전 세계 국가. 예를 들어서 시험에 나오면 한국의 원화를 포함한 10개국을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US 달러다 얘기하면 인덱스다 하면 O다 X다 틀린 답입니다. 틀린 답. 이것은 6개 국가로 되어 있고요. 6개 국가의 비중이 오늘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유로가 57.6%, 그다음에 일본의 엔이 13.6%, 파운드, 영국의 스털링이 11.9%, 캐나다 달러가 9.1%를 차지하고 있고요. 스웨덴과 스위스는 유로를 안 쓰잖아요. 스웨덴의 크로나가 4.2, 스위스 프랑이 3.6입니다. 그래서 이게 6개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달러 인덱스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 드리겠고요. 그럼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문제지만 상식적으로 제가 좀 오늘 나중에는 이제 어떤 투자 전략까지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린 자리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장기금리에 좀 내려가고 지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을 좀 자제하기로 했다. 실제로 보면 올해 금리 인상이 한 번 내지 없을 수도 있을 정도로 얘기하면서 장기금리가 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나 교과서적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가 좀 내려가면 미국의 달러가 약해지는 것은 어떤 상례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교과서적 얘기인데 요새는 장기 금리가 재미없는데 오히려 미국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올라갔다. 이게 상당히 좀 의아한 일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미국의 달러의 움직임을 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러냐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두세 가지요. 그걸 좀 정리한 건 이건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요거 관련된 제가 클릭을 해주시면 달러 extends climb to kick off.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몇 가지 요인을 여기 설명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나중에 이거 블로그 보시면 직접 들어가서 링크 찍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 보면 why the dollar is back on the rise. 왜 달러가 계속 더 다시 올라가고 있느냐. 페드의 그런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왜 올라가느냐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정리하고 딱 요약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된다는 얘기죠. 경기 둔화가 되고 무역 전쟁이 무역 전쟁이 지속된다는 뭔가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임시로 지금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약간 정지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계속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다시 되기를 원한다. 얘기하면 등등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강세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린 거가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세 가지 요인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까지 따라오셨죠? 하나 더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경기 둔화가 왜 이러냐 보시면 글로벌 경기 둔화 때문에 왜 안전자산 달러 강세 얘기 나오냐면 역사적으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여러분 혹시 경제학 좀 배워보신 분들은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업 다운 이런 걸 많이 하실 텐데요. 흔히 보면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면 미국 달러가 좀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다. 왜냐? 안전자산에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다. 그런 일반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여기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오셔갖고, 그런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최근에 원달러 환율은 어떠냐? 최근에 원달러도 지금 보시면 이게 2019년인데요. 이거는 달러 정확한 게 보면 우리가 원달러 하지만 미국 해외 시가로 보면 US 달러, USD, KRW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미국 사람이 시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기준합니다. 미국 1달러 대 원화가 얼마냐, 미국 1달러 대 일본 엔화가 얼마냐 그런 계산법인데요. 어찌됐건 그냥 상식적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올라가는 쪽을 보면 미국의 1달러당
한국 돈의 가치가 얼마냐는 것인데 이때 보시면 아직 보면 1,100원이었다가 1달러 갖고 1,100원밖에 없다가 지금 보면 1달러 갖고 1,120원까지 올랐죠. 1,130원 수준까지 와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 즉 원화 가치의 상승, 달러의 강세가 나타내주는 게 최근의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갖고 주식을 하시는 분이나 채권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아주 제가 오늘 좁게 저희가 투자로는 강의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약간 좁혀서 말씀드리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원달러만이만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국내는 대규모 무역 수지흑자가 올해 조금 줄어든다 하더라도 무역 수지가 계속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지금 안 좋잖아요. 이런 걸 다 잠깐 잊어버리시고요. 일단 무역 수지만 보면 어찌됐건 수입보다 수출이 많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대규모 유역 흑자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항상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환율 조작 그런 경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자체에서 보면 자꾸 우리나라나 이런 쪽에서 그들의 나라의 가치가 너무 약해지길 원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아실 텐데요.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축축축축 올라갈 거라고는 좀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완전히 이상해지지 않는 한 쭉 뭐 1,200원, 1,300원, 1,400원까지 올라가기는 그림이 그렇게 녹록한 그림은 아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다만 그런 추세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지만 추세적으로 만약 하나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쭉 더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는 점을 궁금하실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적으로요. 원달러 환율이 계속 쭉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실제로 보면 항공회사는 안 좋습니다. 항공회사. 왜냐하면 다 항공유 기름값을 다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불하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럴 때 헷갈릴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아주 과장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 예를 들어 1달러가 지금 1,100원, 1,130원인데요. 1달러가 2,000원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달러가 2,000원까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기름을 사는 사람, 기름을 쓰는 항공회사, 당연히 정유회사, 항공회사, 또 어디 있겠어요? 또 전력회사, 항공회사나 전력회사 같은 게 좋지 않겠죠. 해운회사도 안 좋겠죠. 기름을 쓰니까. 또 여기는 오타가 났는데 음식료 회사 같은 거 왜 들어가냐? 대부분이 원료를 수입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밀도 하고 뭐 다 수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입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다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 둔화가 불가피하겠죠. 물론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1200, 1300, 1400 얘기했을 때 수출을 위해서 했다고 그런 적이 있는데 물론 있죠. 역설적으로 보면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 좋아질 수 있습니다. 조선회사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과거와 달리 그렇게 값 차이 때문에 갑자기 현대자동차 확 팔리거나 갑자기 조선 배가 확 팔리다 이런 그림은 별로 없습니다. 예.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원달러 올라가면 수출하는 기업은 일정 수준 좋아지겠지만 그 전에 이미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원달러 환율이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달러가 2,000원, 3,000원 막 가면 그때 이후에는 2,000원, 3,000원이 멈췄을 시기에는 미국 사람이나 해외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이 너무 싸기 때문에 주식을 막 살 수 있겠죠. 막 살 수 있겠죠. 자기네 1달러 갖고 와서 3,000원치 주식, 2,000원치 주식을 살 수 있는데 지금 1,100원 밖에 못 사는데 1,200원, 2,000원어치 사면 주식을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그때 얘기고 계속 올라간다고 보면 지금 샀는데 조금 있으면 또 한국의 화폐 가치 계속 떨어져? 자기는 계속 올라가면 멈칫하겠죠. 그리고 이미 사놓은 한국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그 후에는 나중에 살 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갖고 있는 수많은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확 급하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할 사람은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주식 매수 요인도 일단 감소된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다음에 달러 인덱스, 달러 자체는 어떻게 될 거냐? 달러 자체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 다음 분들은.
달러가 앞으로 될지는 한국 주식도 맞추기 힘들고 한국의 원화 가치도 쉽지 않고 모든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한 두 가지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장기적인 그림으로 보시면 제가 골드만삭스와 JP 모건을 지금 준비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실제로 보면은요, 골드만삭스는 2019년에요. 2019년 이건 골드만삭스 자료입니다. 골드만삭스 자료면 2019년에 미국 달러는 약간 약해질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미국의 경기 자체가 미국 자체의 경기가 좀 둔화되면서 미국의 힘 자체가 좀 약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작년에 하반기에 좀 미국 달러가 강해졌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논리로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골드만삭스의 한편에서 또 한편은 이제 JP 모건인 양대 산맥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JP 모건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JP 모건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그림으로 미국의 달러는 좀 약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요. 가장 큰 거는 다른 나라들도 경제가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압도적인 힘이 다른 나라, 중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이 올라오면 쉽게 이겁니다. 미국의 경제적 힘 대비 다른 나라와의 적자가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미국이 100이고 다른 나라가 50이면 갈수록 미국의 성장률이 줄어들고 다른 나라들이 좋아지면서 격차가 줄어들잖아요. 그 상식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15년에 걸쳐서 미국의 달러는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장기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적으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해만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today the dollar is overvalued in real term. 실제로 보면 한 8%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정확히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되겠지만 실제로 미국의 달러는 상대적으로 오버밸류 되어 있다는 거지.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달러가 그렇게 지금도 푹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 세계가 끝장날 것 같다는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일단 장기적으로 상식적으로 교과서를 보면 미국의 달러가 아주 강해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은 최근 들어서 제가 나름 결론을 드리면 지금 달러가 강해지고 있지만 달러가 이렇게 계속 더 무작정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이라든가 US 달러, 일본 엔화 이런 것들 좀 갖고 가시라는 입장을 학생들한테도 말씀드리고 방송국에 할 때도 설명드리고 저의 그런 시각은 저희 블로그를 보시면 그리고 카페 보시면 많이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달러나 금이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는 투기적인 대응, 저는 그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해서는 돈을 벌 사람이 정말 전문적인 사람 아니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비용 자체가 주식을 사고 파는 것보다 이렇게 아주 싼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 따른 세금도 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투기적 매매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포트폴리오의 장기 분산 투자 관점에서 갖고 장기 매수 보유 전략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이나 미국 달러, 일본 엔화는 이걸 자꾸 한국 돈으로 자꾸 계산해 갖고 이게 돈을 벌었냐 내렸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잔고에 여러분들 어카운트에 계좌에 나는 금이 몇 그램 몇 돈이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몇 온스가 있다. 미국 사람 시각으로 보면 아니면 미국 달러가 내가 몇천 달러 있다. 몇만 달러 있다. 일본 엔화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시라. 이런 관점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하나의 큰 축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좀 베팅을 해보겠다. 좀 편하게 샀다 팔았다 뭐 그런 거 해보신 분들만 지금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ETF가 워낙 이게 좀 비용이 상대적으로 알고 보면 더 저렴합니다. 달러하건 금이 될 거냐. 달러를 지금 매매 관점이나 아니면 매매 관점을 하시건 투자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도 보셔도 괜찮겠고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좀 매매를 반복적으로 하실 분들도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ETF가 있습니다. 물론 선물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방법이요.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나는 말씀드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고요. 보시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는데요. 달러에 여러분들이 강세를 만약 베팅하신다 그러면 ETF로요. 미국 ETF, 미국 ETF는 미국 주식 계좌, 미국 주식을 할 수 있는 계좌가 요즘 뭐 우리나라 대부분의 증권사에 다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되겠고요. 그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미국 주식 MC다 카페 뭐 워낙 많이 써놨고 유튜브에도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UUP입니다. 미국은 심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름만 치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심벌이 아니라 숫자가 있는데 미국은 뭐 쓰면 다 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뜻이면 정확히 하면 심벌인데요. 심벌이 US 달러 U입니다. 위로 간다. UUP입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를 생각하신다면 아니면 똑같이 달러를 관점에서 계속 보유한다 그러시면 이 UUP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UUP. US 달러 업입니다. UUP가 그냥 거의 미국 달러를 쫓아가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방법은 미국 달러를 사고 반대쪽으로 구성 방법은 반대쪽에 있는 것도 숏하는 그런 구성인데요. 그 내용 모르셔도 되겠고요. 일단 달러의 강세 베팅한 ETF는 UUP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대는 UDN입니다. 여기서 뭐 써놓지 않았는데요. UUP가 아니라 반대 U 다운 UDN입니다. UDN U 다운의 DN이 되겠고요. 여기서 남은 금값입니다. 금값을 그냥 정확히 쫓아가는 것은 대표적인 것은 골드의 GOLD에서 5를 빼고 GLD입니다. GLD. 금 자체를 사시는 방법은 GLD가 있어요. 금값의 강세에 대한 바팅은 GLD로 사시면 되겠고요. 이거 역시 2배짜리, 3배짜리 있는데 이건 각자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마치면 금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저는 뭐 금 가격도 있지만 아래에 제가 동영상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금 투자 방법 3가지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제가 제일 선호하는 금값뿐만 아니라 금 관련된 광산도 있고 금 관련된 유통하는 스트리밍 회사도 포함돼서 뭐 거기 GLDX 같은 ETF를 소개하는 방법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시간 되신 분은 제가 봤을 때는 금 관련 있는 분들은 금 투자 방법 쉽게 따라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진짜 쉽거든요. 돈 10,000원만 있어도 할 수 있죠. 3만원만 있어도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걸 자꾸 투기적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관련된 것들을 좀 관심 있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런 거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녹화한 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 이런 거나 코멘트 있으면 저희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다음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